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두 번째 사연. 자,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대학이. 그래서 자퇴하고 중개사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졸업장은 따고 중개사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대구 상남자님. 아이디들이 다들 강하셔. 닉네임이. 대구 상남자님이 적어주셨어요. 대구 사는 20대 초반의 남자인데 지금 고민이 많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중개사를 할지 자퇴하고 공인중개사를 할지가 고민이다. 근데 이번에 2차 시험을 봤는데 뭐 채점 해보니까 거의 뭐 안전하게 합격하는 점수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이제 중개사는 딴 거예요. 중개사 땄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사연을 올렸어요. 그래서 대학을 왜 졸업을 해야 될까? 이분은 그래도 졸업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잘 안 돼도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인중개사는 40대 해도 될 것 같은데 학교 인맥 같은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이라도 자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공부가 적성에 너무 안 맞아.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자퇴하면은 등록금, 생활비 같은 것들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루빨리 돈 벌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투자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면서 투자도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해서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하셨는데 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했다고 볼게요. 합격했다.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은 지방 국립대 4년제 전자공학과래요. 약간 고민이 되긴 되는 거죠. 조금 더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나 이 적성에 너무 안 맞는데 빨리 나는 투자하고 싶은데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줬어요. 그만두세요. 뭐 그만두지 마세요. 뭐 졸업장은 있어야 됩니다.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7대3으로 인터넷 유튜브 여론은 대학은 졸업해라 라고 결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뭐냐? 첫 번째, 왜 전자공학과를 갔을까가 저의 가장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전공에 적성이 안 맞는데 근데 전자공학과를 갔어.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 취업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점수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쪽으로 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내가 전자공학과에 가서 어떤 걸 해야지라는 플랜을 세웠다기보다는 취업이 그래도 잘 되니까라고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저도 전공 공부가 그렇게 적성에 맞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대인데 토목과는 공대잖아요. 이 공대라는 게 적성에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공대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애들이 몇이나 있어, 솔직히. 공대 공부는 진짜 빡셉니다. 문과처럼 제가 뭐 문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문과처럼 조금 여유로운 그런 스케줄이 아니에요. 이 공대 쪽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공대에서도 점수 잘 받으려면 그냥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원래 안 맞아. 적성에 맞는 애들도 분명히 몇 명은 있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취업 잘 될 것 같아서 뭐 그나마 저 괜찮을 것 같아서요. 뭐 저는요 뭐 어릴 때부터 뭐 만들기를 좋아했어 가지고요. 그래서 토목과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대가 적성에 안 맞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저도 적성에 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죽어라고 했어. 2학년 때까지는 엄청 놀았는데 3, 4학년은 진짜 막 미친 듯이 하고 계절학기도 막 듣고 해가지고 빵꾸난 걸 다 메꿨단 말이에요. 하기 힘들었지. 근데 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결정한 기준은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미 22살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그래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선택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지 투자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내가 다시 17살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래서 저는 건설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건설사 들어가면 돈 많이 주니까.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본인 선배들 있죠? 이거는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선배들 중에 내 어떤 점수나 내 어떤 공부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선은 좀 명확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선배들도 적성에 안 맞았는데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러면 나도 하면 돼요. 나도 하면. 그런데 이분은 약간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중개사가 본인 전공보다 돈을 더 벌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큰 오해일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전자공학이 마음에 안 들어. 적성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때려칠 거거든요. 다른 대안은 중개사인데 중개사가 돈을 더 벌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이분의 어떤 그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지금 중개업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이 중개업이라는 거는 투자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개사분들 중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개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거는 좀 약간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 분들 중엔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별도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는 거지 중개업만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투자를 잘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중개업은 영업이거든요. 영업은 결국에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매도자가 매수자의 물건을 서로 사서 그래 우리 서로 거래합시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직업이 중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듣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중개사를 하면은 뭐 보고 듣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뭐 아파트 막 시세도 알게 되고 뭐 분양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아마 이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모든 중개사는 다 부동산 부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개사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잘 해놓은 분들도 있지만 모든 중개사는 다 부동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랑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중개사가 아니어도 투자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이거는 뭐 제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 중개사 자격증을 뭔가 나의 전공이 안 맞는 거,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든 거 이런 거에 약간 피난처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이 힘든 학교 생활과 이제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중개사에 매달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때려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자격증은 공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자격증은 땁니다. 근데 중개사라는 거는 영업의 영역이에요. 이건 영업이야. 이 사람 상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딴 거랑 중개사를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저도 중개사 분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죠. 이분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 중개업이라는 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속상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치이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자격증은 누구나 다 땁니다. 공부해서 왜 못 따겠어? 죽어라고 하면 따죠. 근데 돈벌이는 달라. 이건 다릅니다. 돈벌이는 다른 거예요. 자격증 딴다고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2살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가서 그러면 막 열심히 구르고 막 고생하면은 나중에 한 28살 되면은 잘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서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적인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결국에 중개업도 뭔가 신뢰감이 드는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해주고 이 사람 말이 좀 신뢰가 가.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사람들한테 그냥 불특정 다수죠.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경험과 언변이 있는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단순히 자격증만 있으면 가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퇴를 하고 중개사를 가겠다라는 거는 이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대안이 아닌데? 그냥 난 자격증만 땄을 뿐이지. 중개사를 뭐 예를 들어 내가 휴학을 하고 중개업을 갔더니 1년에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뭐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자퇴를 해야 돼.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될까요? 하면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때려치진 않았는데. 그러면 대안이 되겠지만 아직은 아무 대안이 안 돼, 이거는.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이 대학교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전공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내 적성에 안 맞는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공부머리가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격증도 이렇게 툭툭 따는 거 보면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과를 뭐 한다든지 뭐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아예 수능을 뭐 다시 보시든지,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앞에 A 부분 있죠. 대학이 적성에 안 맞습니다 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게 우선은 맞지 않나. 아니면 뭐 아예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도 뭐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대학교 적성이 안 맞으시면. 그래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하다.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전공 공부하면 돼. 왜냐면 이미 1년 반 이상을 여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김에 계속 하는 거지. 아유, 적성이 안 맞아도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뭐 3.5만 맞춰가지고 취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것도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이 지금 2학년 1학기 하고 휴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학기 다닌 거거든요. 3학기를 다녔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개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로 돈 벌어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다라는 이 계획 자체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가지고 다른 걸로 번 다음에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플랜을 좀 바꿔보세요. 자격증을 딴 건 딴 거고 다른 거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벌 것인가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분은 뭔가 중개사가 나한테 그런 돈을 벌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휴학을 좀 더 하고 반년이라도 한번 일을 해보는 거죠. 반년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나서 중개사로 돈 못 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애매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거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꼭 대학을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찾기 전에는 학점을 우선 최대한 높여놓으세요. 우선은 뭔가 답이 안 나오면 학점이라도 최대한 높여놔요. 그냥 죽어라고 하는 거죠. 적성에 안 맞아도 해. 학점이라도 높아놓으면 아예 생뚱맞은 그런 진로를 갈 때도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얘가 학교에서 열심히는 한 애구나 라는 거를 알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군대를 안 가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드는데, 군대를 만약에 안 가셨으면 빨리 군대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22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군대를 안 간 것 같은데, 군대 안 갔으면은 지금 답은 군대야. 군대를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군대 가는 것도 괜찮아요. 빨리 가, 그냥. 왜 그러냐면 이 군대가 사실 되게 좋아요. 군대 갔다 왔대. 군대에서 사실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군대에서 내 능력치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겨울방학을 좀 노립시다. 겨울방학이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진지하게. 그래서 내 능력치를 객관화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뭘 하면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될까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 평균 이상이 중요합니다. 1등이 될 필요 없어요. 평균 이상의 사람이 돼서 그 분야에서 돈을 벌고 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 딴 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자격증 딴 거 진짜 축하합니다. 이게 진짜 고생스러운 길이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자격증 딴 거 정말 고생 많았고 나중에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 건 맞아요.
이왕 땄는데 뭐 잘했죠. 언제든지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충분히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학을 안 나오고도 대학교 나온 우리 선배보다 돈을 더 벌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개사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의 결정은 대학을 졸업하는 쪽으로 우선은 생각을 해보자. 우선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는다면 뭐 휴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휴학을 좀 최대한 이용하다가.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벌 방법이 없다면 우선 대학을 어떻게든 졸업을 하고 대학교 졸업장과 그래도 괜찮은 학점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더라도 훨씬 나을 것이다. 나중에 직장 얻으면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